네, 당일치기 경제 패키지.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촬영 이래 가장 멀리 내려왔습니다. 완도입니다. 완도 중에서도 완도 북쪽 해변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전복을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을 지니고 있다고 불리는 곳, 장군의 섬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섬, 장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장도에서 재미난 경제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은 저밖에 없네요. 저랑 같이 여행하시기로 한 두 분 어디 가셨지? 잠깐만요. 예, 잠시만요. 전화해 볼게요. 여보세요? 박 교수님, 어디세요? 어디에요? 어디 보인다고? 어디? 아! 언제 또 저기 들어가셨대? 야. 아이고. 여기 계셨어요? 네, 여기 친해지니까. 반가워. 반가워. 아니, 여기서 뭐 하셨어요? 여기가 원래 해적들이나 적들이 오나 보는 막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야 어디쯤 오셨나 제일 잘 보여요. 잠깐만. 네. 내가 해적이야? 그건 아니에요. 너무 간절한 마음에 어디에 오시나 그거 보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막루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요. 저쪽 가서 경치도 보면서 네. 이야기 좀 나눠보죠. 알겠습니다. 가시죠. 당일치기 경제 패키지. 나의 영원한 짝꿍. 박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박정우 교수님 오늘도 나와주셨고요. 네. 그리고 제 옆에는 네. 아주 또 특별한 손님이 와주셔서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드라마 미생 기억하시나요? 오, 미생 너무 지끄먼데? 저도요. 네. 근데 그 미생이 일했던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기억하십니까? 뭐 무역하고 그런 회사. 맞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가 무역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미생이 일했던 그 상사, 그 상사의 대표적인 상사맨 한 분을 모신 겁니다. 임시완 씨인가요, 그러면? 이건 돈이 모자랐고. 당일치기 경제 패키지의 임시완 씨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러시군요. 본인 소개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 종합상사에서 원자재 무역을 하고 있는 박재성입니다. 작년까지 해외 지사에 있다가 올해 이제 본사 들어와 팀장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 돼서 이렇게 이 자리에 왔는데 뭐 임시완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 상하셨네. 마음 상하셨네. 또 왜 삐지 그러세요, 또. 예. 박 교수님, 이 멀리 저를 또 이렇게 데려온 이유가 있으시죠? 그럼요. 제가 중국 가서도 깜짝 놀라고 일본 가서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우리 선조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바로 장보고입니다. 그렇지. 완도하면 장보건데. 그렇죠. 그런데 완도에서만 놀랄 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자, 우리 이순신의 뭐 어떤 사원 이런 거 중국이나 일본에 있을까요? 일본은 특히 없겠죠. 일본은 특히 없지. 자, 그런데 장보고의 사원은 중국에도 있고요, 일본에도 있어요. 그래요? 예. 원조 한류네? 원조 한류입니다. 그렇네. 원조 한류네요. 바로 이 동북아시아의 무역을 활성화시켜서 이쪽 지역의 경제적인 번영을 이뤘던 그 장보고. 어떻게 보면 통일신라 시대의 상사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로 왔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모신 겁니다. 장보고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완도에서 그가 꿈꿨던, 그리고 그가 이루었던 무역에 관한 이야기들, 경제에 관한 이야기들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 학창 시절에 장보고에 대해서 안 배워본 사람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장보고는 과연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네. 원래 장보고는 신라 시대 하면 우리가 신분제사회잖아요. 맞아요. 골품제. 네네네. 근데 골품 어디에도 안 들어가는 평민 출신이었어요. 어머, 근데 어떻게 장군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신분제사회에서 평민은 많은 어떤 기회가 없었겠죠. 그냥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내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당나라로 가야겠다 해서 어린 나이에 당나라로 가버립니다. 와, 네. 유학. 네, 당나라는 당시 조금 더 개방적이어서 네. 뭐 외국인 유학생들이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빈곤과도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당나라를 갔는데 마침 그때 당나라가 또 시국이 뒤숭숭해서 난이 일어나가지고 당나라를 위협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때 장보고가 그 난에서 공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무관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야, 근데 똑똑한데 싸움도 잘한 거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당나라에서 먼저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자, 그런데 당나라에는 그 당시에 신라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우리 미국에 가면 LA에 뭐 있습니까? 한인타운. 한인타운. 그럼 당나라에는 뭐가 있을까요? 신라타운. 신라타운. 그게 바로 신라방입니다. 아, 신라방. 네, 그 신라방에 네네네. 이제 그 신라인들을 약간 관리해주는 네네. 또 관리들이 사는 신라소라는 게 있는데 거기 신라소에 어떤 관직을 받게 돼요. 당나라에서 인정을 받아서. 대단하다. 그래서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다시 어떻게 보면 금이환영에서 돌아왔던 데가 여기 완도입니다. 야, 그 뭐 세상의 편견과 네. 차별. 맞아요. 그냥 자기 힘으로 그냥 뚫어버린 사람이에요. 실력으로 해결하신 거죠. 에이. 그러고 와서 신라에서도 많은 공들을 세우잖아요. 맞습니다. 해적을 무찔렀다든가. 예. 제가 이런 건 알거든요. 네. 왜냐면 저희들도 배우잖아요. 네. 사실 이제 당나라에 가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당시에는 선질 문물을 본 거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우리 신라와 당나라가 무역을 하는데 좀 더 원활함을 기하면 우리 신라가 크게 발전할 것 같은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무역이 어떻게 됐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무역이 힘들었는데요. 네네. 하나는 항로인데 이 사실 서해만 하더라도 서해 한복판으로 가면 파도가 막 너무 실렁실렁. 그 당시 배가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이 서해에서 직선으로 그냥 중국으로 가는 걸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아, 그렇구나. 그럼 그때만 중국까지 해도. 어떻게 갔을 것 같아요? 연해를 쫓아서 네. 그러니까 연근해를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아, 어디까지? 옛날에 그 아프리카 요거 거기도 그렇죠. 그 희망봉 갈 때도 이렇게 가가지고 끊어서 쭉 가도 이렇게 딱. 그래서 저기 우리 서울 인천 근처까지 갔다가 어머, 개성까지 갔다가 어머, 평양까지 어머. 갔다가 신주 이게 쭉 가서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무역을 했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장보고는 어렸을 때도 어부의 아들이었고 네. 당나라에서도 네. 그 어떻게 보면 배를 운항하고 이런 것도 많이 봤고 네네. 그거 아니야. 그냥 가. 다이렉트로 가는? 그거를 와. 다이렉트로 가는 그거를 개척한 사람 중에 하나가 장보고고,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과정에서 또 해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네네네네. 바로 그래서 무역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해적을 원래 또 장수였고 내가 이것들을 정리를 한번 싹 하겠다. 네. 그래서 장보고가 무역왕 또는 해신이라고도 부르고 제독이라고도 하죠. 근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분은 장수입니까? 아니면 비즈니스맨입니까? 정치가입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다 어우러져 있는 인물이에요. 너무나도 독특하게. 네. 근데 아주 재밌는 게요. 중국의 역사서인 송나라 때 만들어진 네네네. 역사서에서도 장보고가 언급돼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 아주 유명한 고승이 있는데 그 고승을 기르기 위한 연련사라는 그 사찰이 있는데 그 사찰에서 그 고승도 네. 언급해놓은 자기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가 뭐냐면 당나라 때 유학 갔었을 때 그 상황을 일기를 쓴 거예요. 거기에서도 장보고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장보고를 그럼 장군이라고 표시했었을까, 정치가라고 했을까, 상인이라고 했을까, 그런 게 아니라 다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중국의 역사서도 일본에 있어서도. 왜? 다 정말 신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베푸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너무 가상인물 같아. 아니, 저도- 싸움도 잘하지, 똑똑하지, 돈도 잘 벌지. 네, 거기다가 성격도 좋아. 성격도 좋아. 아무래도 금해를 거쳐서 가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간이 들고 비용이 발생하고.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의인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제 저는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하니까 네. 이걸 어떻게 들리냐면 저기랑 여기랑 무역을 하게 해줘서 안전하게 네. 리스크를 줄이고 부가가치를 얘네도 만들어주고 우리도 만들어줘서 정말 의인이다. 전 이렇게 들리거든요. 정말 비즈니스맨으로 해석하시네요. 나도 돈 벌어주고 얘도 돈 벌어주니까 그 사람이 의인이야. 의인이지. 근데 이제 제가 아까 해적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은 해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맞다. 소말리아에서 뭐 잡히고. 맞아, 맞다, 얘기 들었어요. 맞네. 이제 소말리아 부근에 이제 아덴만 쪽에 해적들이 있으니까 나포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곤 했죠. 지금 거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호위함이
그 일정한 그 스케줄에 따라서 예, 이동을 하고요. 그러면 상선들이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호위함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죠. 예. 그럼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비즈니스 하기 전에 견적을 내잖아요. 네. 그럼 견적을 내면 그 지역은 호위함 일정에 맞춰야 되니까 그에 따라 시간 차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모르니까는 무장 경비를 태워요. 예, 그러니까 암드 가드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그 경비 그 비용도 들잖아요. 일단 이 거리를 단축했다는 효과가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 리스크가 일단 해칭이 되잖아요. 다른 해외에도 이런 청해진처럼 네. 무역을 주로 했던, 그래서 융성했던 도시나 지역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생각해 보면은 베네치아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아, 베네치아. 예, 어쩔 수 없이 당시에는 우선적으로 돈이 모이고 물류가 교환되는 곳은 그렇게 해상에 인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완도를 느꼈을 때는 베네치아가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 요즘은 그러면 비행기도 뜨는데 네. 아직도 해외와 교육을 할 때 배를 많이 이용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때요? 만약에 물동량만 놓고 네. 보면 거의 한 98, 9%가 그렇게 봐야 되고요. 아니, 98%, 9%가 네. 배로 한다고요? 배로 이동이 되는 거죠. 비행기 그렇게 안 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은 비행기를 타니까 네. 비행기가 더 인식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비행기로 발생하는 물류 코스트랑 네. 그다음에 이 선박을 이용한 물류 코스트는 전혀 다른 부분이죠. 그리고 양 자체가 그렇겠다. 비행기 한 대가 옮길 수 있는 양, 그렇네. 배 한 대가 옮길 수 있는 양이 다르니까. 아니, 참 많이 변한 것 같은데도 그 옛날에도 해상무역이 중요했었는데 지금도 똑같네요. 해상무역의 중요도나 가치는. 예전에는 해상무역밖에 없었고요. 예, 해상무역밖에 없었는데 지금 현대에 와서도 항공기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경제성이 있어야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경제성으로 보면 뭐 해상 물류가 항공 물류를 압도적으로 그렇구나. 아, 이 언덕 위에 나무 하나 딱 예쁘네. 이것도 예쁘네. 동백꽃이다. 동백아가씨. 야, 여기 완도 앞에 있는 바다를 탁 보니까 그 옛날에 장보고가 이 바다를 막 다니고 있었을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 해적들은 네. 왜 자기네 중국 앞바다에서 해적질하면 되지? 멀리 여기까지 와서 굉장히 멀잖아요. 맞죠. 왜 여기까지 와서 해적질을 했을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드네. 그거는 청해진이 꼭 있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도 맥을 같이 하는데요. 자,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한국은요. 전 세계에서 섬이 많은 나라 중에서도 5손가락 안에 꼽혀요. 아, 그래요? 네. 3,300개, 3,400개 정도 됩니다. 와, 자, 그래서 세계 4위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느냐? 바로 해적들이 그 많은 섬 중에서 하나를 자기네 진지로 그렇죠. 기지로. 그거예요. 그렇게 이용됐구나. 그렇죠.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섬들 굉장히 많아요. 조그마한 섬들까지. 그러니까 도대체 얘네 진지가 어디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구나. 그러니 장보고는 자, 당나라에서 신라의 수도는 저기 경주잖아요. 그렇죠. 저기까지 아니라 그 해적들은 여기 딱 그 입구를 막는 거거든요. 요 근처에 이 해적의 진지를 다 없애기 위해서 여기 전체를 청해진을 만들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섬이 많았던 게 또 불리한 조건이었네, 그 시대에는.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네. 이제 청해진의 현장, 외부 현장은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무역업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그렇죠. 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완비돼야 될 요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딱 살펴보기 좋은 곳이 여기 있어요. 어디? 바로 멀지 않은 곳에 장보고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 저희들 지금 장보고 기념관 내부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는 게 무역선입니다. 와, 이게 지금 실제 크기는 아니고요. 4분의 1로 축소해 놓은 건데요. 위용과 자태가 아주 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돛 같은 거 높이 보면 그렇죠. 이게 지금 4분의 1 높이란 말이에요. 그럼 4배나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크기가 얼마나 됐을지 짐작이 잘 안 갈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이걸 이용해서 무역을 했었던 거죠? 그렇죠. 이 배도 좀 특이한 점이 있나요? 그럼요. 장보고 이전에는 우리가 연안해를 거쳐가면서 맞아, 이렇게 맞아, 무역을 맞아. 했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큰 너울이나 파도를 견딜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직접 그럼 못 갔던 이유가 조금만 이제 그 무태에서 떨어진 멀리 가버리면 파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침수가 되거나 아예 난파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 배는 이렇게 원거리 항해가 적합하도록 그 전의 배와는 전혀 모양이 달라요. 어떻게 해요? 자, 첫 번째로 설명드리면 네네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당연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건데 배 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네네. 우리 유선형 모양.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원래 배 밑이 평평했어요. 아, 그래요? 네, 평평하다 보니까 너울이 심하게 치면 뒤집어지죠.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유선형이다 보니까 배가 이쪽에 너울이 치면 이렇게 쏠렸다가 다시 쏠리고 이렇게 해서 원거리 항해가 가능했던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이 전시를 할 때 여기 구멍을 왜 파놨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한번 이게 보란 얘기지. 정말 중요한 네네네네네. 거예요. 이게 수밀 격벽이라는 방식인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판자로 네, 막아져 있어요. 칸칸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배를 다 열어보면 이 칸칸이 다 막혀 있구나. 무슨 일이냐? 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갑자기 원거리 항해를 하다가 이쪽에 이 판자가 벌어져서 침수가 됐어요. 물이 새. 그러면 원래는 여기 다 가라앉아야 되는데 벽이 있으니까 포켓이 되니까. 그렇죠. 한 칸만 물에 차고. 여기만 물에 차는 거죠. 그래서 원거리 항해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쪽 그 갑판이 문제가 생겨서 물이 새도 여기 칸만 물이 차는 거니까 그래서 원거리 항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배를 만드는 공법이 수밀 격벽 방식이죠. 장보고가 해외 무역 메커니즘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던데.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신라 귀족들이 당나라 물건 어느 것 좀 수입해다 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네. 그 당시 신라에서는 뭔가 당나라 물건 좀 착용했다 아니면 사용했다 그러면 이런 거죠. 당물 좀 먹었는데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물건을 수입하러 갔어요. 네네. 가서 갖다 줬어.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한 번은 빈배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을 절반밖에 그렇죠.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걸 꽉 채우기 위해서는 갑자기 이번에 배 뜰 때 어느 물건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을 잘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알았어요. 여기 뭐 칸 남았으니까 그거 사다가 갖다 줄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 어떻게 보면 물류업을 제대로 하려면 네트워크망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아고라, 네트워크에 구축할 수 있는 그 근원지가 법화원이라는 사원입니다. 네. 여기서도 마침 설명이 되게 잘 돼 있는데요. 선단을 태워주거나 그 다음에 선단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기도 했다는 거죠. 하필 왜 절에서 그 기능을 했을까? 당시에는 원거리 무역이라는 게 사실 생명을 담보하고 그리고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가 무사기환을 기도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역할이 있고 그리고 무사기원을 기도해야 되는 거는 꼭 장보고 선단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단도 있겠죠. 그러면 빈배로 안 채워가려면 다른 선단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만나려면 바로 절이라는 적합한 공간이 최고였던 거죠. 뭔가 좀 효율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상사의 정의는 정보 비대칭성과 네트워크 우위성으로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는 글로벌하게 다양한 지역에 진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성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저쪽은 모르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퀄리티가 더 높아서 저쪽보다 더 나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저는 그냥 이게 한마디로 지금의 싱가포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쪽이 이제 좌우로 연결해 주는 거죠. 싱가포르에서 급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고장 나면 수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선원도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기점이 되고 교류가 되면은 거기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를 이동하니까 환전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물건을 사다 보면 돈이 부족하니까 그 신용을 믿고 돈을 빌릴 수도 있고 금융도 발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요 정도를 청해진을 보면 싱가포르이 지금에 떠오르고 그 정보 비대칭성을 좀 더 들어가면 예를 들면 뭐 이 지역이나 특산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도자기가 있을 거고 뭐 숯이나 소금 등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그 안에서도 지역이 나눠지는데 어디 게 더 낫더라, 어디 게 더 낫더라 이런 건 좀 더 디테일한 정보인데 그냥 여기가
숱이 많이 난다, 소음이 많이 난다 이런 거는 정보 차원이라면 퀄리티가 좀 더 높은 정보 비대칭성 차원의 정보는 근데 요 지역보다 몇 킬로 더 가면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더 경쟁력이 있고 뭐 예를 들면 요즘에는 정부의 비호도 받는다 뭐 이런 정보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면 뭐 결혼을 정부 관료랑 했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게 생기면 얼른 또 다른 거래처를 늘리거나 또 다른 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야, 그 옛날에도 이미 그런 것들을 그렇죠. 현실화 시켰다는 게 너무 놀랍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교과서에서 장보고라는 사람이 당나라에도 절을 지었대? 왜? 그게 이제 궁금했을 텐데 무역을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거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 신라가 당하고 일본하고 교류를 한 건 맞아요. 맞아요. 근데 당나라가 또 어디랑 연결이 쭉 되냐면 베트남도 있고. 베트남 더 계속 이어지고 저기 어디야? 있죠. 어머머머. 그래서 야, 이쪽 계속. 인도에까지 와. 그 더해서 중동까지 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였네요. 맞습니다. 연결고리였어요. 네. 아 근데 일본은 당이랑 다이렉트로 무역을 못했네요. 그럼? 맞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항해술이라든가 기술이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원거리 무역을 할 수는 없어서요. 네네네네. 우리 신라배를 많이 이용했죠. 그리고 신라로부터 필요한 물건을 오히려 조달받았던 게 당시 일본의 상황이긴 합니다. 자, 관품 5위 이상의 일본 귀족 신라로부터 물건을 구매해야 됩니다. 당나라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신라가 여기서 또 갑질했네. 앞서 그들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구매 허가 신청서를 내도록 하죠. 그렇구나. 일본 사람들은 우리한테 신청서를 허가서를 내서 허가서를 신청을 해야 내서. 중간에 물품을 받을 수 있었구나. 저렇게 하면 네. 정보가 정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통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든가 아니면 이건 저 위쪽 지방에 갖고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실행해 볼 수 있는 모든 데이터가 되는 거죠. 데이터가 되는구나. 얘네들은 요 물건을 좋아하구나. 요 물건은 우리가 진짜 직접 만들어서 팔면 대량으로 팔 수 있겠는데. 적어도 수요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청한다는 자체는. 아마 이건 딱 봐도 지금 거래하는 모습인 것 같죠? 이 거래하는 두 명의 어떤 상인들 상인들끼리? 뭐야 저 칼 들고? 호위무사. 문제 생기면 바로. 문제 생기면 이분하고 문제가 아니라 아까 해적이나 이 당시 원거리 무역할 때는 지금처럼 그렇죠. 누가 이렇게 보호해줄 수 있는 공권력이 없잖아요. 호위무사를 쓰고서 호위무사에 돈을 주면 그게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보험료 같은 거. 그렇네. 그러네. 보험이네, 보험이네. 네. 아덴만 말씀드릴 때 암드가드, 그러니까는 무장 경비 이렇게 탑승시킨다고 한 것처럼 이제 이게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구나. 재밌네요, 재밌네. 저희 이제 구경도 많이 했으니까 차 한 잔 마시면서 좀 이야기 좀 나누죠. 그러죠. 가시죠. 예. 네네. 아니, 저희가 오늘 완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보고 장보고의 발자취, 숨결들 느껴봤어요, 정말. 근데 장보고가 끝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워낙 청해진이 급성장하다 보니까 병사만 10,000명이 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신라의 왕위 쟁탈 전에 본의 아니게 입김을 발휘하게 됐어요. 그 뒤부터는 장보고는 단순히 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상권의 중심지인 상인 이런 입장이 아니라 뭔가 자칫 잘못하면 왕권에 국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우려를 받게 됐고 결국 그래서 부하직원의 암살로 돌아가시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장보고의 인생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시고 싶으세요? 한 1000년 이상 전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글로벌하게 살려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구속하지 않으려는 개방성이 있어야 되는데 장보고는 그 개방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러한 비즈니스를 지속하려면 역시 호혜적인 관계, 윈윈하는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알고 있었던 사람. 훌륭한 리더였다라는 평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힘으로 삼국을 아울렀다 이런 것보다는 리더십으로 그 삼국 간의 무역을 이끌어갔다. 저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의지만으로, 내 노력만으로도 인생은 바뀔 수 있구나. 이걸 좀 느낄 수 있어서 좀 자극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노력해야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시작! 출발! 그럼 이제 우리 이번 회차는 끝났으니까 내년에 보는 거예요. 아 진짜 내년에 보겠죠 우리? 그렇겠죠. 내년에 해외에서 본다니까. 아 여권 갱신해놔야지.